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나라 경제는 세금을 바탕으로 굴러가죠. 그래서 조세 정의가 중요합니다. 조세 정의라는 게 무엇일까요?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마땅히 내야 할 사람이 내는 것.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마땅히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내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기어코 받아내고 못 내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조세 정의가 아닐까요? 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조직이 생겼습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인데요. 경기도 체납관리단 최원삼 체납총괄 팀장과 오늘 초대석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직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납관리단 이름도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곳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어떻게 출범하게 됐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체납관리단이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납제 실태조사 사업은 이재명 지사님의 주요 공약상으로 체납대에 대한 실태조사로 납부 능력 있는 체납자와 네.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를 구분하여 그 체납 처분 및 복지 연계 등을 위해서 올해 3월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간 체납자 업무는 그 세무 인력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고액 체납자 위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네. 그 결과 이제 소액 체납자 뭐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그 체납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 기회를 들어서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네. 그 실태 조사를 해서 받을 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고 그 진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주요 공약이었고요. 이 조세 정의가요. 그리고 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체납관리단을 출범을 했습니다. 이 체납관리단은 아까 제가 조세 정의를 설명한 것처럼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받고 근데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서 못 받는 사람은 오히려 사회복지로 연결해 주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서운 분들 아니네요. 네. 도와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 경기도의 세금 체납자 수가 됩니까? 많습니까? 저희 그 체납자만 해도 487만 명이 되고 와. 금액으로 하면 2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네. 경기도 인구가 한 1,340만 명 정도니까 네. 거의 3분의 1이 체납 명단에 올라가 있네요. 그중에는 이제 물론 몰라서 못 내시는 분도 있고 소액이라 네. 깜빡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일단 체납이라는 건 어떤 세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안 내면 그냥 체납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와 국세뿐만 아니라 네. 환경개선부담금, 주차 위반 과태료 등 그 세액도 납기내 내지 않으면 체납으로 네. 구분하여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출범하신 지 한 달 정도 됐을까요? 네. 네. 됐습니다. 징수한 금액이 그런데 어마어마하던데요. 얼마나 징수하셨어요? 예, 지난 3월 8일 날 체납관리단 출범식 이후에 네. 한 20여일 동안에 저희가 52,122명을 실태조사했습니다. 실태조사한 결과 체납자의 38.6%에 해당하는 2113명이 13명이 38억 1,774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네. 지금 오늘이 4월 9일이니까 네. 3월 8일 날 출범하셨다고요. 네. 딱 한 달. 3월 말 실적입니다. 3월 말 실적이요. 네. 2주 만에 21억 원 이상을 지금. 저희 38억을 추진했습니다. 38억 원이요. 또다시 무서운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네네. 이 중에는 저희 실태조사 5만 명을 실태조사해서 네. 복지와 연결해드린 분이 161명이 있고요. 그중에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분이 34명. 네. 그다음에 이제 분납이나 결손을 해서 처리하시는 분납이 한 864명. 네. 결손 처리,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손 처분을 한 482명 정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납부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그분들이 내야 될 세금만큼은 그냥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장부에서 정리하신다고. 장부에서 정리를 하는군요. 아유, 그분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 그렇죠. 일이겠어요.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럼요. 이 세금이 밀리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낼 수 있었던 분들한테는 세금을 냈고 이제 못 낸 분들한테는 못 낸 사정을 일일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외해준다. 아니다. 이 사람은 너무 엄살 피우는 것 같다. 끝까지 받아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준은 네. 그 나가서 실태를 보면은 사실상 이 사람이 호화생활 하고 있나 아니면은 뭐 진짜 어렵나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이제 실태조사원들이 나가서 보고 그거를 실태조사표를 작성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공무원들한테 그거를 세무공무원들한테 인계를 해주면 네. 세무공무원들이 내부 자료를 또 활용해가지고 뭐 조회를 한 다음에 진짜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다 그러면 뭐 저희가 가태수색이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부서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그 부분을 찾아내기도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저희가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체납관리단이 이제 직접 징수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실태 조사를 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체납관리단은 직원들이 합니까? 경기도민이? 경기도에? 아니면 누가 합니까? 경기도민으로서 각 시군에 저희 경기도 같은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네. 그 31개 시군에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이것만을 위해서? 예. 그 채용을 해서 그 납부 방법 등을 이제 교육을 받고 네. 그 나가서 그 실태 조사를 추진하게 되고 그분들에 의한 실태 조사한 사항들이 전부 저희 그 세무공무원들한테 인계가 돼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내부 우리 그 과세 자료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예 이 체납관리단을 뽑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뽑으셨습니까? 채용 공고를 통해 가지고 네. 그 뽑았고 그 저희가 채용 공고를 냈을 때 네. 한 4대1 정도의 오, 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저희도 실감을 했습니다. 몇 분 뽑으셨는데요? 1262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1200여 명을 뽑았는데 4배, 4배수가 지원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보통 어떤 분들이 체납관리단 지원을 하셨던가요? 주로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 뭐 아이들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이 네. 주로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청년 실업자들 중에서도 네. 좀 참여를 많이 하셨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수정의 어떤 교육을 받고 네네. 그리고 체납관리단의 활동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자꾸 무서운 분 아니에요 여쭤보는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빛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보면 덩치도 있고 또 막 빨간 딱지 붙이는 분들 같고 이런 무서움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역할은 안 하시잖아요. 또 특히 당연합니다. 이제 여성분들이거나 또 청년들이면 설명하고 뭐 이런 원활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나보고 세금 내라고 하는 그 당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요. 그걸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가끔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체납관리단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은 없나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폭력적이신 분들은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진짜 집행 그러니까는 체납 처분을 할 때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시고요. 이번 실태조사단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체납 몰랐던 체납을 안내하고 그런 사항을 그 실태만을 파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돌된 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세금에 대한 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뭐 왜 이렇게 찾아왔냐 이 정도의 그 불만들은 조금 표시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아까 전에 그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 체납관리단의 핵심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좀 몇 가지 들어주세요. 몇 가지 사례를 뭐 어떤 분을 어떻게 연결해 주셨는지. 사실 저도 최근에 같이 실태조사반을 따라서 같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의 한 50대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방에 지하 방인데 불빛은 하나도 없고 사람이 사는지 몰랐었는데 들어가 보니까는 돈이 없어가지고 뭐 형광등도 못 켜는 처지에 이불을 잔뜩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밖에 보니까 라면 봉지만 굴러다니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뭐 긴급
복지를 해가지고 지원을 조금 해드리고 체납 금액은 한 4만 원 정도였었는데 네. 그거를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발견돼서 그분이 사실 좀 안 좋은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렇겠죠. 예,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도 있고 나름 또 이런 제도가 참 잘 운영되면은 진짜 사회에서 진짜 소외된 그런 분들이 그 극단적인 생각을 막을 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즘 고독사 네, 확률이 맞습니다.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면서 이웃들이 서로가 서로를 챙기기만 해도 이게 해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유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뭐 가까워 방문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이 체납 관리자분들이 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나타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다시 무서운 분 아니고 좋은 분으로.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말씀 또 이 취지의 의미는 체납관리단이 이 공공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까 한 1200여 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만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근무 시간이 10시부터 5시까지니까는 네. 그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좋네요. 네,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네. 일을 하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돈도 조금 많이 들어갈 때고 그럴 때 이런 자리가 생겨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분들이 또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안내했던 분들이 세금을 바로 납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납부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상계좌나 이런 부분으로 납부를 하더라도 네. 그게 이제 그날 저녁에 시스템에 보면은 납부된 게 딱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되게 그 자기가 뿌듯하고, 그렇죠. 공적인 일을 했다는 그런 뿌듯한 감도 많이 표시하더라고요. 네. 언제까지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 지금 3월에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에요. 그러면 이번 활동이 끝나면 또 연장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그 저희가 3년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 3년 동안에 뭐 원하신다면은 뭐 연결을 가능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직장을 좋은 직장을 찾으신다면 이제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겠고. 이게 또 경력이 돼서 그렇죠. 다른 일을 기회가 하실 될 수도 수 있겠죠. 예, 예. 다른 지역은 경기도 말고요. 네. 이 체납관리단 같은 이런 제도를 하고 있지 않죠? 처음이죠, 경기도가. 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좀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시나 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도나.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니까 네. 일부 벤치마킹들을 많이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제주도나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추진을 준비하고 있고, 그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게 좀 확산되지 않을까. 이게 단순하게 세금만을 걷겠다는 그런 목적이라면은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그렇네요. 그 부분을 저희가 찾아다니는 데는 시간 어렵지만 이 세금을 통해서 그 실태 조사를 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올해 전체 경기도 체납관리단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금액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몇 분을 복지로 연결해 준다라는 그런 목표도 괜찮고요. 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자가 487만 명입니다. 네. 그리고 체납액은 2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서부터 3년간 사업을 통해서 한 2조 7천억 정도로 물론 이제 새로 생기는 체납이 있겠지만은 2조 7천억 정도를 저희가 그 체납액을 징수하든지 정리하든지 그렇게 하고 또한 이제 교손처분 대상 진짜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이거나 생계가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체납자 6만 명을 구제할 생각이고 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자리 그다음에 뭐 대출 안내 등을 한 2,000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시고요. 악착같이 받으시고요. 못 내는 사람들 정말 생계형 이 체납자들한테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일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복지 시스템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경기도 체납관리단 최원삼 체납총괄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